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추석을 맞아서 그동안 못 봤던 친지분들 또 친구분들 만나시느라 얼마나 설레고 좋으시겠습니까? 박정호의 스팟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함께 현안을 분석하고 또 현장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10월 3일 개천절 아침인데요. 오늘 어김없이 이분과 함께합니다. 신용환 이건 교수님이 하면 안 되겠군요.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용환입니다. 예. 네. 자, 추석 연휴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일상처럼 정말 바쁘게 똑같습니다. 예. 어제 이제 장보기 행사 가서 장보기 전통시장에서 민생회복 쿠폰 이 효과도 직접 이 현장에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각종 행사장에서 이제 사람들 어울리면서 편하게 인사드렸고 또 서울역 올라올 때 KTX 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인파가 고향에 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는 다시 거고. 올라와서 이제 이렇게 봤는데 네. 똑같은 계획으로 더 하여튼 분주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분주하게 또 연휴를 보내실 것 같고, 저희 뭐 시청자분들도 고향 가시는 분도 있고 뭐 정말 이제 고향 가서 계시는 분도 계실 것 네. 같고, 어디서 함께하고 계신지 출석 체크 댓글을 통해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고 소개를 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트로트도 좀 틀고 트로트. 막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이 저작권 없는 트로트가 있나 찾아서 좀 고향 가는 느낌으로, 고향 가는 느낌으로 추석이 시작이 됐으니까, 연휴가 시작이 됐으니까 또 여러분 의견 주시면, 댓글 주시면 저희가 소통하면서 오늘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오후에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네. 체포가 됐어요. 그 빵과 저 빵은 다른 빵이에요? 이 딱 말은 빵으로 똑같은데 하나는 먹는 빵이고 하나는 거기서 생활에 대한 빵이고. 자꾸 이제 어제 그 나오는 장면을 보니까 예. 은근 이분의 그 태도와 막 손을 지켜 올리고 막 하는 걸 보니 즐기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즐긴다. 네. 오히려 딱 이진숙 전 위원장을 마치 봤을 때 느낌으로는 화면에 비친 모습은 예. 기다렸다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으로 어떤 일말에 무엇 때문에 지금 법 집행이 엄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전혀 보이지가 않았고 오로지 어떤 여전사 이미 이제 스스로 그 방향을 정해놓고 이미지를 구축해오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가장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네. 마치 느낌이 그냥 의도했던 대로 잘 됐다 어떤 그런 잘 느낌으로 됐다. 화면에 자꾸 비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진수 여기 수갑 차고 있습니다. 이걸 4번이나 막 외치면서 그러니까요. 관심을 끌려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탄압을 받고 있다는 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그동안 상황이 됐다? 자기가 얘기했던 그 직접적으로 얘기했던 것들이 있죠. 네. 뭐 가짜 대한민국의 어떤 세력 그런 용어들 자체가 우리가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위원장님, 네, 위원장님 체포영장 집행된데 연출 이런 것들로 느낌이 저 사람은 저거를 의도 마치 어느 정도 기다렸나 보다 하는 느낌이 자꾸 들 정도로 언행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다분히 의도적 계산된 발언이잖아요. 정치적인 발언을 했네요. 아주 다분히 계산된 발언이잖아요. 본인이 공직자였잖아요. 무슨 완전 상근의 집행행정위원회란 말이에요. 본인이 장관급으로 이제 했던 게 그 당시에 직접적으로 이제 했던 발언들이 너무나 황당한 발언들이었죠. 국민들이 공분을 살 정도의 발언인데 자기 극소수의 그 지지자들 향한 메시지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계속 여기까지 버텨왔잖아요. 심지어 국무회의장, 지금 일하는 국무회의 많은 분들이 국무회의를 내가 생중계로 보다니라고 할 정도로 너무 재밌다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그 현장인데 그 현장에서 그 속된 표현으로 깽판을 친다는 느낌 들 정도로 난리를 치고 오로지 자기가 스포트라이트 받고 맥락과 전혀 어긋나는 엉뚱한 말을 몇 번 했잖아요. 국무회의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본인이 계속 출석 안 하고 거부하고 하면 어떤 수순이 기다릴 거다 예상할 수 있잖아요. 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모든 사람한테 다 공평한 거고, 이렇게 6번이나 나오라
라고 네. 했는데 안 나왔다는 경찰의 설명이고 네. 체포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수순이다. 이거 네.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고소고발이 아마 한 건 뭐 이렇게 된 게 아닐 거거든요. 저게 시민사회단체 포함해서 네. 아마 여러 건이 있겠죠. 상식적으로 추론해 보면 그러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일반인을 한번 기준으로 해보면 일반인이 만약에 뭐 한 3번쯤 안 나갔다. 아마 바로 체포됐을 거요. 그러면 본인만 특권 의식으로 요즘 세상에 특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온 국민들이 사법부의 어떤 특권 의식 같은 그런 행동들, 네. 또 특검 검사들, 또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모습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 진짜 기득권이 이렇게 강한 것인가? 특권이란 있구나 네. 하는 걸로 많은 일반 국민들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형적인 모습 표본을 자기 스스로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고 그리고 뭐 지난달 27일 오후 2시에 예정됐던 소환 조사를 포함해서 총 6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이게 서울 남부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네. 집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법관이 그냥 이걸 잡아온 것도 내줄 때는 아니고. 예. 지금 아마 이제 두 가지 법 중에 이 사람이 마음에 걸리는 건 아마 공직선거법일 것 같아요. 국가공무원법에 이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품위유지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지금 이 사람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게 이제 대구시장이잖아요. 네. 전한길 씨가 직접적으로 언급도 했잖아요. 내가 경북대 선배로서 내가 양보하겠다라고까지 언급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공직선거법상의 어떤 그 불법 행위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면 출마를 못 하잖아요. 그럼요. 아예 대상이 될 그럼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일 걸릴 것 같다고요. 지금 일단은 이진숙 쪽 변호인의 얘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이 협의된 상태였음에도 출석 불응을 이유로 체포가 됐고 경찰 측이 주장하는 6회 서면 출석 요구와 출석 불응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이진숙 쪽의 주장. 그래서 오늘 10시에 조사 진행과는 무관하게 체포 적부심을 신청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출석을 협의했다라고 그랬죠. 합의했다라고 안 돼 있죠. 아마 이제 몇 번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언제쯤 나가겠다라고 해놓고 안 나오고 네. 이런 게 있었겠죠. 6번 동안에 분명히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협의지 합의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보고 체포했겠죠. 이게 법원에서 영장이 나왔다는 걸로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진짜? 사실상 뭐 판사도 요즘 영장 전담 판사들이 얼마나 그 가장 최고의 수준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그냥 뭐 이들은 자꾸 이걸 정쟁으로 몰고 가는 거잖아요. 사법부의 영장 발부까지 포함해서 정치적 탄압 이런 정쟁으로 몰고 가는 건데 사법부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네. 행정부 그리고 각종 그 권력에서 우리는 독립을 보장해라 하고 그러고 있는데 무슨 저 정쟁으로 몰고 가겠어요? 그래요. 이건 국민들이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실 것 같고 저희 뭐 댓글을 보니까 꽃동사님이 빵 좋아하더니 도너츠를 이제 손목에 그런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수갑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연휴에도 수고 많으신 박정호 기자님 메리 추석 해피 송편 이런 댓글도 주시고. 예, 빵진숙 잘 가라. 역시 이제 빵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아까 교수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예, 참 대전에 그러면서 이렇게 이사장할 수갑을 때. 차면 예, 보통은 이렇게 좀 사람들이 그렇죠. 감추기 바쁜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경우에. 내리고 있죠. 예, 그걸 그냥 마이크 높이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막 하는 걸 보고 확실히 이 사람은 자기 의도했던 바가 네. 분명하고 그것을 뭐 제가 즐긴다고 표현하면 너무 과할지는 모르지만 예. 그 수준까지 그러면 의도된 목적에 정확하게 이 사람은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러면 의도된 그 목적지는 궁극적으로 어디냐? 도너츠는 아닐 거고 그 빵과 저 빵의 차이가 네. 결국은 빵. 일치하겠죠. 빵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렇게도 여쭤볼게요. 이 보수의 여전사 뭐 이걸 뭐 즐기고 있다 아니면은 그걸 좀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런 해석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른바 이제 극우 결집, 보수 진영 결집 여기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어떻게 보세요? 여전사 호소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극우가 진짜 결집한다 그러면 네. 서울역, 동대문역, 용산역, 청량역 안 나갔겠습니까? 사람들이 안 모여졌겠습니까? 그렇네요. 그게 만약에 결집 효과가 1이라도 있었다면 네. 아마
이거 체포는 이제 뭐 어제 있었던 일이지만 사전에 이런 고지가 있었을 수도 있죠. 귀경 인사에 뭐 이진숙 위원장도 함께합니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림을 아예 나타나지도 않는다. 이 귀경객이 나타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네. 그들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아하. 전통적으로 서울역에서 했죠. 기본적으로. 그것도 안 하고. 예, 없죠. 어. 그러니 자기들이 결집은커녕 물론 이제 결집은 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예, 동대구에서의 소재. 모습 예. 봤고 서울에서 만약에 그 극우 결집이 잘 됐을 것 같으면 대규모 집회 한 번만 하고 멈췄겠어요. 대규모도 아니었지만 대규모 집회를 계속했겠죠. 그렇네요. 근데 추석 연휴 동안 그 앞뒤로 계획된 게 없다라고 저희가 취재해 보니까 네.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없을 가능성이 자신이 높죠. 없다. 네. 그러니까 어제도 보면 장동혁 대표가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서울역 인사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저희 동대문에 어디 이 복지관 이런 데 가서 떡매 치고 네. 송편 만들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 못 봤던 모습이죠. 이거. 네, 못 봤던 모습이고 이제 그 장동혁 대표는 장동혁 대표대로 자기 장사를 하고 다 다른 의원들은 다른 의원대로 자기 장사를 하고 여기서 이제 극우 결집을 하려면 자 지난주쯤에 네. 전국에 걸려 있던 플랜카드가 혼자 다 해먹으랍니다. 혼자 다 혼자 해먹어라. 다 해 먹어라. 자 누가 혼자 다 해먹었었어요 그동안? 그동안 아 둘이 해먹었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윤석열, 김건희, 네. 윤건희. 그러다가 이제 엉뚱하게 엎어시더니 요번 주에 전국에 일제히 걸려 있는 국민의힘 현수막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뭐도 있습니까? 국민의 일상 아. 더 든든하게. 어. 자 보세요. 극우 결집이나 이런 것들에 자신이 있었으면 그렇게 오지도 않았을 거고 또 우리가 항상 한시도 졸면 안 됩니다. 매 눈으로 계속 봐야 되는 게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국민의 일상이라니요. 자기들이 일상을 완전히 짓밟고 무너뜨리고 국민의 가슴에 총칼을 들이대고 감추고 그것도 다 거짓말로 지금까지도 버텨온 거예요. 여전히 네. 내란이 진행 중이라고 느낄 정도로 뭐 실제 그렇죠. 아하.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 일상 더 든든하게 싹 분칠을 하는 거죠. 아. 어느 순간에 자 극우 결집이 됐다 그러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그냥 메시지 말고 다른 더 강력한 메시지를 아니 혼자 걸었을 다 텐데. 해먹으라를 계속 걸든지 뭐 엉뚱하게 했겠죠. 혼자 다 해먹으라 하면은 네 그러겠습니다. 뭐 그런 사람도 네, 있을 그- 수도 있고. 그런 저희는 국민님 하지 마. 옆에 저 걸면 돼요. 둘이 다 해먹었다라고 걸면 돼요. 오히려 이 윤석열 정권의 그 악행을 더 떠올릴 수밖에 없는 아 그럼요. 그런 얘기니까 다시 일상을 들고 나온 그 모습 자체가 결집이 안 되고 있다. 너무나 가증스럽고 이렇잖아요. 근본적인 사고 아직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집행부든 누구든. 예를 들어 윤석열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미 당을 떠난 사람이다. 우리 당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 송원석 원내대표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 그렇게 하면서 비껴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진정한 사과 한 적이 없고 개사과류는 국민을 더 화나게 만들잖아요. 개사과류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쓱 감추고 어느 순간에 국민의 일상을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진숙 그 위원장 건에서도 네. 그게 극우 결집 효과 아하.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거의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뭐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정권의 지지율이 뭐 떨어지고 김현지 이 실장 문제가 터지니까 추석 밥상에 이 모든 것들을 감추려고 올린 거다. 이제 그들의 주장을 프레임이 하던데. 그렇죠. 그게 짜고 이제 실제로. 가는 것 같아요. 네네. 실제로 어느 정권이나 당대 일어나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내로남불하듯이 지난 정부에서 다 잘못한 게 여기 와서 터졌다 이렇게만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또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과를 했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전산망. 네, 대전에. 그거는 국정자원 지금 여러 화재. 원인들이 나오고 있지만 지난 정부부터 누적돼서 왔던 문제들이라는 게 많이 지금 오픈이 돼 있잖아요. 그래도 인정을 하고 지금 현재 일어났으니까 그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네. 이런 게 이제 진정성 있는 사과인 거죠. 만약에 거기다 토시를 붙여서 지난 정부에서 이랬는데 할 수 없이 내가 사과한다 이런 느낌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국민께 이제 분노를 일으킬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군더더기 없이 사과했습니다. 네. 그런 속에서 지지율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은 지금의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니까 본질적인 건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나갈 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 벌어져 있으니까 네. 지지율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김현지 씨 뭐 이런 문제를 갖다가 그런 붙여서. 것들을 이제 견강부회라고 그러죠. 이진숙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없다가 지금 신규로 발생한 거라면 그런 식으로 어거지로라도 붙일 수 있겠습니다만 하루 이틀 누적해온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 그럼요. 일이. 출석을 안 하니까 네. 이걸 가지고 그 붙여서 또 정치 공세로 써먹는다. 네, 그러니 맞지 않는 옷을 입히는 거고 견강부회라는 게 뭐예요? 그야말로 자기한테 걸맞지 않는 거를 갖다 어거지로 갖다 붙여서 네. 자기를 합리화하고 물타기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물타기가 절실한 것 같아요. 네. 통일교 관련해서 뭐가 나오니까 또 다른 종교 뭐 김민석 총리에서 막 물타기 해보려고 하다가 다시 또 대치기 당하고 있잖아요. 태고종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소위 이제 들빼지기를 하다가 네. 이제 대치기 당해가지고 완전 한판 패로 이제 패할 수 있는 예. 그런 식의 이제 물타기가 얄팍한 수들이잖아요. 아하. 보면 본질적으로 본인들이 뭐를 개선하고 뭐를 바꾸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 없이 항상 요령으로 상대방의 조금만 티끌만 나오면은 그 티끌을 공격하다가 자기 눈에 들보가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자기 눈에 들보가 거슬리고 그게 들켜서 결국은 나중에 또 대사과를 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 그러니까 계속 요령으로 하니까 요령으로밖에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뭐 절연을 하고 그 다음에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해야 가슴으로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이 되죠. 머리로 이제 요령으로 하려니까 쉽지가 않겠죠. 그래요. 이 이진숙 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예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뭐 이런 정치적 발언을 공무원 신분에서 계속 이어갔기 때문에 자기들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 정도가 아니라 상상하지 못하는 일도 했던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어떻게 뭐 꿈도 내란 못 쿠데타를 꿨던 상상을 했겠어요. 뭐 반클리프 뭐 아펠인가 이런 거를 뭐 상상이나 했겠어요. 뭐 금고부기까지 등장하는 근거북이 판이니 뭐 통일교 가서 넙죽 절하고 뭐 돈가방 받고 뭐 누가 놀라운 상상을 했겠어요.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또 이번에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 뭐 주진우 기자가 보도한 그 내용을 보면 이 김건희 모친 최은순 그 금고 요양병원 금고에 경찰 인사 관련된 네네 뭐 서류가 두 사람 실명을 이제 공개를 했죠. 네. 한 사람은 이제 경찰대학교, 한 사람은 간부보생으로 되어 있는데 충격적이던데 이거 네. 인사. 근데 실제로 이제 경찰 인사철이 되면 예.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총경이 한 650명 뭐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거기에서 경무관이 되는 건 70여 명이니까 그러면 경쟁률이 이제 확 문이 확 좁아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10대 1 가까이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로비가 난무하고 이런 거는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항상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상 매년 이제 인사철이면 10월, 11월, 12월 이때 되면 이제 난리가 나듯이 이렇게 되는 일이고 정권 교체기 이런 때 이제 더 강하게 오는데 자 그러면 거기에 문구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공문서를 가장한 사문서죠. 형식을 보면 완전 공문서입니다. 네모 박스 동그라미 쭉 해서 쓰는 공문서 양식들인데 네. 그 내용은 완전히 이제 그 개인의 민원을 주관을 객관화해서 써놓은 거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걸 부탁하는 사람이나 전달자나 이게 누구에게 간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거 보면 마지막 문구에 회장님 뭐 충실한 뭐 신복으로 써도 좋다는 식의 그런 내용이 쭉 써져 있죠, 그죠? 회장님이라는 그것도-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회장님. 공문서가 아니라는 뜻이죠. 공문서에서 회장님이 왜 나옵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 작성했다 그러면 부의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고 뭐 대통령님 이런 표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경찰에서 이제 뭐 그 부의라고 흔히 부르니 네네. 부의는 괜찮겠지만 회장님은 회장님을 회장님 우리 저희가 회장님 이제 뭐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어디 소주자리 이런 데서 예. 어떤 자기 공직자 장관님 이런 분을 우리 회사 사장님 이런 식으로 부르기는 하죠. 장난처럼. 그런데 이제 이건 문서잖아요. 타이핑돼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거기에서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죠. 아마 거기서 회장님이라고 돼 있는 건 최은순 회장을 지칭하는 걸로 보여져요. 그렇게 그러면 추정을. 누가 중간에 전달을 했든 그게 한 다리를 건넜든 두 다리를 건넜든 네. 그 누구에게 전달될 거라는 건 안다는 문서죠. 내용을 보면 실제 제가 이제 그대로 말씀드리면 대선 때
캠프에서 예. 모 실세가 누구 유명한 분을 만나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봉투를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래서 가서 그 봉투만 받아와서 전달을 해라. 네. 자기한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분이 이 캠프 1층으로 찾아와서 그걸 가서 받았죠. 받으러. 근데 예. 테이핑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봤죠. 그랬더니 지금 주진우 기자가 이제 하는 그런 비슷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사 관련된 예, 얘기들. 굉장히 많이 그렇게 하는데 보면은 주진우 기자가 공개한 것 중에 보면은 인사 자력부가 있죠. 네. 그 경찰 내부에 보관하는 자력부 이런 것들은 이제 쉽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네. 만약에 이번 서류에도 그런 게 첨부돼 있었다 그러면 그럼 본인이 작성한 서류일 확률이 꽤 되겠죠. 본인이 작성하면서 삼자간 것처럼 객관화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여튼 중요한 건 이게 공식적으로 갈 수 있는 건 한동훈 나중에 인사 검증을 그쪽에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법무부에서. 예. 네네 총경 이상은 다 정부에서 합니다. 인사를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법무부 그때 인사 무슨 위원회를 법무부에다가 줬잖아요. 네. 그게 이제 공식적인 노트죠. 아. 그런데 이번에 회장님 돼 있고 하는 걸 보면 실질적 인사권이 누구에게 있었다. 그러면 김건희 패밀리들 그때도 이미 널리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네. 최은순 뭐 김진우 그 패밀리들 김건희를 패밀리들. 포함한 패밀리들이 뭐뭐에 득세한다. 그래서 누구누구를 승진하려면 누구누구를 찾아가야 된다. 또 어떤 게 준비되어야 된다. 저는 보석 얘기는 못 들었고 네. 돈 얘기들은 많이들 했어요. 뭐 공정가액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만 돈 얘기들은 꽤 많이 했고 그래서 스폰서를 붙인다 이런 소문도 많이 돌고 그래요. 그 당시에 보면 아, 정말 이 매직이네 매직. 네 매간 그야말로 매직. 예 완벽한 매관 매직이죠 그야말로. 매직이 그동안 계속 펼쳐지고 네. 있었다. 그리고 뭐 근거북이 이배용도 이제 소환이 된다고 하는데 조사 금거북이도 받을 텐데. 그 보면은 그 요양원에 동생 김진아 금고. 씨 걸로 돼 있네, 금고. 보여지는 금고에서 발견됐다. 이력서는 최은순 씨 걸로 보여지는 금고에서 발견됐다. 아마 금고방이 따로 있나 보죠. 거기 보면. 금고방 가서 어떤 금고에는 서류, 어떤 금고에는 뭐 거북이들, 네. 어떤 금고에는 금송아지가 또 있고 막 이렇게 막 동물별로 이렇게 예, 따로 있을 것 같고 뭐 일부 금거북이는 기어서 도망갔을 수도 있고 컨테이너로 막 도망가고 컨테이너에 가서 차곡차곡 쌓여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계좌 추적도 해야 되고 뭐 이제 근거북이 현물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의심스러운 것은 코인. 네. 가상자산 쪽에 또 뭔가 있지 않을까? 이게 너무 의심스럽거든요. 아니 가상자산은 계속 제가 이제 네.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퀸비코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남부지검에서 이제 그 코바나 컨텐츠와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을 한 거잖아요. 네. 그게 처음부터 무슨 다른 금융 범죄로 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코인 업자를 조사를 하다가 건진 관련성이 나왔고 예. 그 관련성의 연속선상에서 이제 건진 및 아크로비스타를 이제 압수수색하게 되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그냥 겉모습만 보고 잘한다 하고 이제 박수도 그랬죠. 쳤던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뭔가를 하는가 보다라고 네. 했던 건데 결국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덮어주고 감추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결과적으로 보면 보여진 거죠. 지금 심지어 관복권 띄지. 그렇네요. 그러면 코인에 있어서는 수도 없이 이 관련자 패밀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 제보에도 보면 상당히 많고 각종 그들이 했던 수법이나 명칭이나 이런 걸 보면 어떤 일반적인 한두 명이 개입해서 그걸 눌러줄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코인을 등록 상장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입김이 작용했을까? 소위 말해서 피라미드 방식의 네. 피라미드 방식의 어떤 스탬 코인이라고 그러죠. 일종의 그냥 돈만 먹고 튀는 거예요. 사실상 실체가 하나도 없이 뭐 이런 경우가 이제 행행했는데 그럼 그런 것들을 상장 과정까지를 누가 도와줬을까? 그러면 거기에는 누가 압력을 행사했을까? 네. 그다음에 그러면 그 수익은 어디로 갔을까? 흔히들 쓰는 수법이 이런 거예요. 코인을 해킹을 당했다. 라고 해서 잃어버렸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해킹은 또 누가 한 거예요? 그러면 해킹을 해서 가져갔다 치자고요. 해킹한 사람은 누구예요? 같은 편인가?
같은 편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 식으로. 네, 그러면 그게 해먹는다. 소위 우리 저 조세 피난처 네. 텍스가 제로인 프리텍스 존들이 있잖아요. 그 보면은 우리 태평양의 조그만 섬나라들 이런 데가 네, 많죠. 네. 대표적으로 바하마 군도 뭐 이런 데 쭉 있잖아요. 버진 아일랜드 뭐 이름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데들이 주로 이제 본사 사무실이 되어 있고 네. 해커들이 또 그런 데를 많이 또 본사로 쓰고 있죠. 보면 본부로. 그래서 해킹을 당했다. 그래서 누구누구는 손실이 났다. 네. 받은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해킹을 한 사람은 누구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수법으로 세탁을 많이 하는 거죠. 이게 이제는 뭐 캄보디아에 뭐를 했다, 베트남에 뭐를 했다 할 게 없어요. 어느 나라를 간들 다 현금화 못 합니까? 다 업자들이 다 있는데 코인 업자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처럼 무슨 달러를 뭐 저 행랑째 메고 다니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코인 네. USB 하나만 네. 들고 가면 코인 지갑 하나만 들고 가면 땡이죠. 어디서든 다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간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가 있는데.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도이치 모터 주가 조작 사건, 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도 있지만은 그런 주가 조작 사건도 어떻게 보면은 이 도이치 모터스보다 삼부토건이 더 심각한 게 권력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었던 그런 의심이 있고 의혹이 있고 코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네, 네. 어떤 권력이 작용하면 훨씬 더 쉽게 그 부풀려 가지고 뻥튀기 해서 돈을 그러니까 벌 수 있는. 재산 은닉하기에 너무나 좋은 수단이 되어 있고 국제적으로도 많이 지금 그렇게 활용이 되는 것도 사실이죠. 악용되는 것도. 그러니 그 앞서 나가는 테크닉들 그리고 너무 이상한 게 이렇잖아요. 이제 김상민 검사가 누구를 조사할 때 도박업자와 코인업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또 21g 대표가 또 취향도 알려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김건희 씨 가까운 곳에서 코인 관련돼 있는 사람들 이런 저기가 연계고리가 다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금방. 그러니까 김상민 전 검사 차량 제공 의혹 그 네네. 코인한 존버킴 네, 그 얘기를 했었는데 보드 코인이라는 걸 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왜 이 사람이 네. 등장할까? 박JS인데 이름이.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네네. 지금 모르겠습니다. 특검에서 추적을 계속하고 있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코인 쪽도 좀 들여다봐야 되고 네. 삼부토건도 좀 들여다보고 삼부토건 있지만 같은 경우는 코인도 이제 들여다봐야 된다. 지금 이기훈 씨가 붙잡혀 있잖아요.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동시에 같은 기간에 비슷한 그래프의 그 네. 패턴을 보여왔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쌍끌이처럼 그 조작했다라고 능히 추정할 수 있죠. 파른 시점도 비슷하게 어디까지 올렸을 때 언제부터 어떻게 판다 하는 것들이 다 비슷한 패턴들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이기훈이 붙잡혀서 잘 불지 않아요. 왜냐하면 도망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밀업방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돌아간 사람, 저 외국으로 나간 사람들한테 그냥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불긴 부른 거예요. 그랬는데 실체가 없어요. 그 사람이 안 잡히면 다 꽝인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객관적인 물증, 통장 거래나 뭐 다른 현금화한 어떤 그런 것들을 추적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특검 이 기간 범위 내에서 다 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일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 조작했을 때 계좌가 보통 막 11만 개 뭐 그 전체 그 거래 계좌가 막 이런 11만 개, 12만 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걸 예. 어떻게 다 보겠어요? 차명 의심되는 것만 일부 골라서 추적해서 계속 이렇게 해나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특별수사본부나 이런 체제로 넘어간다. 이런 거를 그 범인들도 너무 잘 알고 악용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도망갈 때 특검 기간만 버티면 네. 된다라고 이제 하면서 도망 다녔던 거죠. 그 예상외로 이기훈 씨가 술술 부는 스타일인데 말을 많이 이렇게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지금 안 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 그러니까 시간을 좀 계산을 하면서 버티고 아니면은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한테 미루면서 그러면 이제 그럴수록 이득 보는 거는 결국은 윤석열, 김건희 쪽이겠죠. 불지 않으니까 딴 사람한테 도망간 사람한테 미니까 네. 실체적 진실이 감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간접적인 득을 보는. 그래서 특검이 더 뭐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특검에 보면 수사관들이 정말 열심히 해요. 제가 그 이기훈 씨 체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 네. 열심히들 하세요. 특검 검사들은 요새 뭐 항명하느라고 바빠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수사관들 열심히 뛰는 모습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힘들더라도 좀 더 분발하셔서 실체적 진실 그들이 덮으려고 감추려고 하는 것들을 더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사 문제 아까 인사 문제 얘기하면서 경찰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지금 계속 얘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었는데 지금 역사적인 사명을 갖고 김건희 특검, 뭐 내란 특검, 순직 해병 특검 하고 있는데 검사들의 특히 김건희 특검 검사들의 이 사실상의 항명하는 모습들 네. 이걸 보면서 좀 충격을 받은 분도 많으시거든요. 저희가 이제 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그 특위에서 회의를 했죠. 네. 굉장히 격앙돼 있던 분위기죠. 다. 아, 그럼요. 사실상 저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강력히 제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일단 실정법 위반이잖아요. 그게 검사든 만약에 행정부의 다른 공무원들이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다 바로 비교가 되잖아요. 그럼요. 어? 검사도 공무원인데. 공직자죠. 행정 예. 공무원이죠. 엄밀히는. 그들은 자꾸 이제 사법부 독립에 같이 묻어서 얘기를 아유. 하려고 그러는데 행안부의 법무부의 외청이잖아요. 엄밀히 보면 그럼요. 행정부잖아요. 공무원들이에요. 네네. 지시에 따라야 되고. 그랬는데 이제 중간에 경위 파악을 해보고 실체 파악을 해보니 네. 모두가 다 그렇게 완전히 반발해서 했던 건 아니다라고 어느 정도 내부 체크가 되면서 저희가 이제 목소리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게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네. 해서 특히 이제 거기서 중간 과정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이것 여러 가지를 체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밖에서 즉 검찰 또는 검찰 출신들 검찰 동호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등등등 여러 어떤 그 관련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단체들이 이런 쪽에서 또는 뭐 기존의 선배들이겠죠 검찰에 그 특검 나가 있는 검사들을 흔드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많이 포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도 강력히 밖에서 안을 흔들지 마라. 네. 라는 이제 메시지가 나가게 됐고 그 특검 사무실을 이제 집단으로 다 방문을 하셨잖아요, 같이. 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실체적 진실을 듣고 어느 정도는 그러면 더 열심히 수사해달라라고 주문하는 쪽으로 좋은 쪽으로 일단은 나갔죠. 일단 나갔는데 이 검찰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1년 유예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계속 흔들기를 하고 계속해서 여론을 뭐 자기 쪽으로 가져올 여러 가지 짓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제 지금처럼 처음에 이제 글로 작성해서 나온 게 있잖아요. 그 글을 작성한 사람은 규명이 되겠죠. 안에서는 돼 있겠죠. 이런 주동자들에 대한 부분들 만약에 그리고 계속해서 집단적 반발로 느껴진다 그러면 또 그런 행태가 어떤 뭐 가시적으로 명시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일벌 100개를 해야 되겠죠. 100개가 되려면 네. 일벌을 해야 100개가 될 겁니다. 특권 의식 없다. 선민 의식 안 된다. 네. 법 앞에 모두가 공평하고 평등하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보여줘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강훈식 비서실장께서 방송에 나와서 국민에 대한 저항이라는 표현을 쓰셨죠. 맞죠. 그 누구도 넘어설 수 없는 국민, 그 국민에 대한 저항 맞죠. 이걸 그러니까 검찰 개혁, 그러니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다고 이제 끝났다라고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기득권의 뿌리가 너무 깊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어떤 변수가 그러니까요. 있을지를 우리가 아무도 아무것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수님이 맡고 계신 그 네. 여러 가지 일들이 더 중요한 것이고 네. 내부에서도 목소리를 강하게 좀 내주셔야 된다 이런 네. 말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자, 추석 연휴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디서 보고 계십니까? 어디서 보고 계신지 이번 추석 연휴의 계획은 어떠신지 댓글을 통해서 달아주시면 제가 이 신용환 교수님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이 추석 연휴 윤석열, 김건희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 이번 추석 때는 특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 메뉴판을 좀 살짝 봤는데 네. 메뉴판이 공개돼 있으니까 이건 공개돼 있습니다. 윤석열이 네. 지금 이제 서울구치소잖아요. 예. 남부로 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 좋아하는 김치찌개 비스무리한 게 남부에는 메뉴에 있더라고요. 아, 그렇네.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월요일 추석 그 당일 보니까 서울구치소는 미니 치즈빵, 삶은 달걀, 종합 견과, 두유 아침에 나오고 원래 술 좋아하는 분들이 저 치즈빵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잖아요. 보면 컵라면 먹을래나? 국물 있는 음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남부구치소는 두부 김치국, 어, 오복지 무침,
감자 반 볶음, 총각김치. 그렇네. 좀 남부구치소 갔다 오고 싶어 하겠네. 명절 때 이제 특식이 없다라고 네. 발표한 것도 뭐 특식이 없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설명을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특식을 안 줘도 그 네. 많은 그 선물들이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나눠준다 뭐 이런 거잖아요. 보면 그게 특식이겠죠 결국은. 그렇죠? 관에서 주는 건 아니고 네, 네. 예, 들어오는 여자 기부 물품 이런 아마 거 준다. 저도 이제 교도소장 하던 선배님이 모임에 계셔가지고 저희 멤버들이 네. 그 방문 격려 뭐 이런 거 하면서 떡을 해가고 막 이런 거를 보통 하거든요. 같이 이제 무슨 봉사단체 이런 데서 예. 해서 가면 이제 그 거기에서 구치소나 이제 교도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들이 뭐 목공 같은 거 하는 거 만든 거 이런 거를 또 답례품으로 주기도 하고 그 명절 때 이제 주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인데 아마 그런 네. 걸 감안해서 특식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댓글 반응은 잘 나온다고. 네. 그러니까 특식이 아니더라도 잘 예,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선물이 말씀 주시네요. 많으니까 그런데 예? 엄밀하게 법 집행을 하면 사실은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가장 괴로운 시간이 온 거예요. 당장 오늘부터 원칙적으로 면회가 안 돼요. 휴일날. 그러니까 어떤 특혜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오늘부터 이 연휴가 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고문의 시간이 온 거예요. 고문의 시간. 왜냐하면 변호사들을 릴레이 계속 접견하고 하면서 많은 시간을 뭐 1.8평 독방에서 괴롭다 이랬는데 접견실에 나와. 많은 시간을 접견실에 나와 있는데 네.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 아. 공무원들도 쉬어야 되잖아요 연휴 때. 그럼요. 그러니까 가장 고문의 시간이 왔다. 고문의 괴로운 시간이 왔다. 연휴가 아주 네. 그리고 원칙대로 집행해라.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교정본부장 했던 사람도 지금 피의자로 돼 있잖아요. 막 기존에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특혜를 주면 안 되잖아요. 특혜 줄 수가 서울구치소든 남부구치소든 그러면 엄격하게 해라. 네. 그러면 진짜 이제 면벽수도하는 시간이 온 거죠. 이 엄격하게 추석 적용한다면. 연휴 네. 우리 국민들 또 우리 시청자분들은 좀 풍성한 한가위가 되겠지만 윤석열, 김건희는 정말 고독의 시간. 아니 진짜로 왜냐면 이제 그 성찰의 알려지는 시간. 말로 보면 이제 김건희 씨가 여러 가지를 막 저 다른 기자분이 이제 방송에서 얘기하던데 네, 네. 수다스러운 뭐뭐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아마 그 독방에 있는 어떤 그런 걸 힘든 거를 이제 그런 걸로 푸는 수도 있겠죠. 수다로. 그런데 이제 이 기간에 못해. 그 누구를 만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게 가장 큰 이제 본인들에 대한 고문이 되겠죠. 이 연휴가 주는 고문입니다. 선물입니다. 연휴의 선물, 추석 선물처럼 자기 성찰해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윤석열이 그렇게 특혜를 받았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되면서 그래서 보면 지금까지요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 제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자 결과적으로 보면요 거의 다 맞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거의 다 맞았습니다. 이게 상상이 안 되고 네. 설마 그럴까 한 게 다 맞았어요. 맞아요. 이 진짜로 일반 국민으로서는 아예 예상을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 네. 그런데 이런 제보가 있다. 아이, 설마 그랬겠어? 대부분 이렇게 하면서 음. 결과적으로 나오는 걸 보면 거의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네. 그러니 가십처럼 장난처럼 어떤 말했던 그런 부분들도 실제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게요. 이게 윤석열, 김건희 일단은 뭐 가족 면회 이거는 하루 동안 허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 가족이 두 부부가 따로따로 하루 수감이 돼 동안 있어서. 허용된대요? 예, 지금 보니까 제가- 법무부가 4일 하루는 일반 면회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네요. 4일은 가족만 어허. 가족 면회는 연휴 중 하루는 가능하고 변호인은 안 된다. 네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연휴 동안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최소한 한 건 일주일 정도 네, 확실하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네요. 그러겠습니다. 근데 가족이 딱히 또 누가 찾아갈 사람이 있나 싶기도 하고 뭐 아마- 최은순 씨는 뭐 가려나요? 아마 가겠죠. 그래도 그래도 추석이니. 참 이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가족 같으면 안에 있는데. 구치소의 기준에 가족도 10분밖에 안 되거든요. 원칙적으로 딱 10분이고 완전히 유리로 차단돼 있고요. 지금은 디지털 기계 하나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반 면회를 가보면 제가 제보자들 때문에 이 구치소를 가끔 가요. 그 구치소에 있는 분들이 의외로 제보를 많이 줘요. 네. 옆방에서 듣는 얘기가 있잖아요. 거기서 방심하고 막 얘기하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가보면 요만한 디지털 기계, 자동 녹음되는 기계고 옛날에는 왜 유리판 있으면 구멍 송송 나서 거기로 이렇게 대화가 기억하는데. 그것도 없어요. 저쪽도 마이크, 일반 저 면회자도 마이크로 마이크. 하고 요걸로만 하거든요. 그러니 뭐 송편 같은 걸 싸가서 줄 수도 없고 가족이 가는 것도 고문이 될 수도 있겠네요. 10분으로 그렇겠네요. 진짜 룰대로 예. 한다면 아. 그러니까 사실은 면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룰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아, 예. 그래요. 누가 뭐 면회 갈지 모르겠지만 가족은 된다고 하루는 된다고 하는데 좀 뭐 봐야 될 것 같고. 구치소에 보시면 예. 그 면회를 요즘 이 인터넷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 신청을 보시면 거의 다 풀로 꽉 차 있어요. 예약할 그 시간 타임이 있어야만 예약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제보자를 하려고 이렇게 해보면 날짜가 거의 없어요. 갈 수 있는 틈이 없어요, 실제로. 일반 특혜를 주지 않으면 그 날짜 시간이 비어 있지가 않아요. 거의 다 꽉 차 있어요. 그렇겠네요. 특히나 이번 연휴에 만약에 가족만 한다. 선착순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럼 특별 면회를 허용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한다 그러면 아마 최은순 씨나 이런 분들이 그 대기 순서를 못 맞출 거예요, 아마. 네. 빈 자리가 없을 거예요. 그러게요. 이진숙 전 위원장이 법원에 체포적 부심을 청구했다는 속보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예상한 대로 또 변호인이 얘기한 대로 이렇게 청구를 했다. 그럼 체포 영장을 내주고 적부심을 받아들이면은 그 영장을 내준 판사는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능성이 희박한 걸 또 하고 있는 윤석열 보고 이제 배우는 거죠. 윤석열처럼 계속해서 끝까지 법으로 뭔가 해보겠다. 이거를 배우고 똑같이 하겠다는 건데. 네, 선택적으로 법원에도 자기가 유리한 건 나가고 불리한 네. 건 안 나가고 어제 밤에 야간 조사 안 받잖아요. 일반인들 이진수. 같으면 내가 뭐를 반대를 하거나 뭐 불응하거나 하면 내가 불이익이 나한테 있지 않을까 네. 하고 겁이 나서 시키는 대로 웬만하면 다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딱 9시 넘으면 안 한다 하고 계속해서 예. 여전사 코스프레 여전사 네. 를 본인 스스로 호소하면서 여전사 호소 수갑을 들어 보이면서 네. 아 이거 개딸이 시켰냐 뭐 이렇게 하면서 예. 이재명 대통령이 시켰냐 정청래 대표가 시켰냐 이렇게 하면서 정치적인 발언만 이어가고 있는 네. 이진숙 전 위원장 이제는 아마 이제 구치소로 뭐 가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영장을 칠 수밖에 없으니까 네, 네. 48시간 아까 보니까 뭐 햄버거도 나오고 뭐 그 빵하고 비슷한 거 많이 나오는 네. 것 같아요. 잘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 김건희 종묘사 사적 이용 때문에 이게 또 난리인데 이성계 고조부 신시를 개방했다. 목조 이성계 고조부죠, 그죠? 예. 목조 제1신시를 개방한 걸 확인했다. 네. 2024년 9월 3일 휴관일 때 김씨 일행 방문 때 목조 제1신실 개방 확인. 좀 이해가 안 돼요. 야, 유네스코 문화유산. 그분들이 예. 그 사람들이 왜 지금 모 변호사께서 방송에서 하는 걸 보니까 새벽에 뭐 2-3시 넘어서 통화하고 막 역술인들 뭐 이런 저기가 많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실제 제가 듣는 제보에서도 이제 그게 많았고 그렇게 네. 보면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는 거잖아요. 보면 어떤 무속적이거나 어떤 그래서 뭐 미신 이런 걸 중시하는 사람들이 네. 이 절대로 이런 거야말로 그 달리 성역이 아니라 마음의 성역이 있는 장소들이잖아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영화 그럼요. 우리 저 애니메이션 뮬란 이런 데 보면 예. 그 용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막 조상님들께 막 저 하면서 조상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뭐 어떻게 해서 조상님들 노하지 말고 우리 네. 후손들을 잘 봐주세요 막 하고 나오잖아요. 그게 다 일반적인 우리 동양의 정서고 기본적인 정서란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그 일종의 태실 같은 거 이런 데는 다 성역시 하는 거죠. 그 후손들이 본다면 또 국민들이 그럼요. 봤을 때. 예. 근데 거기를 들어갔다? 그러니 자기들이 믿는 미신대로 보면 신을 노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그런 걸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건 특권 의식밖에 더 있겠어요. 선민 의식, 특권 의식밖에. 네. 나는 갈 수 있어. 나만 갈 수 있는 장소야. 어떤 이런 개념.
그거 빼놓고는 해석이 안 되죠. 자기가 종교적인 어떤 그런 미신이나 무속에 그렇게 심취해 있는 그런 기준으로 봐도 예. 도저히 그거는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노하게 만들다는 게 뻔히 그러니까 예상이 이게 될 너무 텐데. 충격적이에요. 차담에 우리가 얘기 나왔을 때 야 이게 말이 되냐, 뭐 왕놀이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위패에 봉헌된 신실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아 너무 심각하다 이거. 네.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 안 왕릉 되죠. 같은데 이렇게 네. 저희 집안에도 이제 왕비 그 릉이 있거든요. 그 함부로 저 들어가서 뭐 도시락을 먹고 뭐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있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저희 집안에서 그 재를 올리고 할 때도 그 문화재 관리 기구에 다 미리 신고를 하고 네. 저기를 한단 아, 말이죠. 그럼요. 다 그 절차가 있고 다 한 건데 예. 하물며 종묘 사직 대한민국 이날까지 오기까지 쭉 이제 역대 역사에서의 예. 그 한복판 그 거기에 몇 분 빼놓고는 거의 다 모셔져 있는 곳이잖아요. 종묘에. 그곳에서도 특히나 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누구나 알고 있는 곳에 네. 자기가 갔다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갈 수 있어라고 하는 어떤 특권 의식에 완전 절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져서 예. 더 화가 나죠. 태조 이성계 고조부 신주 모신 신실이 열렸다라는 거에 확인이 됐고 열어준 사람들도 당연히 문제인데 아마 이제 그러니까요. 뭐 비서관까지 가서 사전 점검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보면 아마 이제 그렇다 그러면 지시자가 누군지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이 다만 뭐 이 김씨 일행 중에 신실 내부로 들어간 사람은 없는 걸로 확인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또 CCTV를 꺼두고 있었다고 하니까 네, 네. 무슨 짓을 해놨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이거 전혀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물론 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좀 우리가 봤을 때 뭐 동행했던 사람들 보면은 뭐 이제 종교인도 있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외국인도 있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이런 거. 네. 뭐 의식이나 이런 거는 그 예상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본인들이 믿는 뭔가에 뭐가 있으니까 사전에 그러면 지금까지의 패턴으로 보면 이런 것도 무속인이나 역술인들한테 안 물어봤겠어요. 거기 내가 들어가도 돼요? 뭐 들어가서는 뭐 이런 거 안 했겠어요. 몇 시간씩 통화한 기록들 나오는 걸 보면 그렇네. 네. 그렇게 보면 하필이면 왜 네. 왜 그 안에까지 이상합니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또 지금 뭐 보도가 되고 있는 이런 걸 보면 저도에 거기서 휴가 보낼 때 네. 해군 함정을 이용해서 거기 저도에 있던 이 동행인을 그 사람만 태워서 밖에 그러니까. 내려주고 네. 아니, 태워오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적으로 모든 걸 다 이용하고 자기의 어떤 이 권력이나 아니면 자기의 이익으로 모든 걸 다 활용했다. 그 지휘하는 함 요트 형태로 되어 있지만 어쨌든 군함입니다. 군함이죠. 예, 뭐 군용 요트인 거죠. 그럼요. 군함이죠. 지휘선이니까 그런 것들로 개별로 사람들을 자기 지인들을 하고 뭐 불꽃놀이를 했네, 뭐 음식을 어떻게 해서 선상 파티를 했네, 뭐 당연히 음식 갔으면 술 갔겠죠. 이 사람들 패턴으로 보면 네. 도저히 이 특권 의식에 그러면 자기들의 그 어떤 이면에 있는 컴플렉스를 제가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컴플렉스의 과도한 발현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네. 사실은 메이저 인생이냐 마이너 인생이냐 이렇게 이제 구분할 때 이분들이 처음부터 메이저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득권으로 올라탔을 때 네. 그 배팅을 완전히 풀로 배팅하는 어떤 아하. 그런 모습. 그건 어떤 그 안정된 정상적인 흐름을 예. 겪어온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컴플렉스의 어떤 오버된 발현된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네. 컴플렉스가 그렇게 발현되고 내가 이 자리에 왔으니까 이 정도는 네, 할 수 예. 있지. 그러다 내가 대통령이야, 보니까 그게 이렇게. 이제 뭐 하루 이틀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이제 가다 보니까 그게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국민들 시각에 어떻게 보인다라는 것들을 완전 잊어버리는 망각하게 되는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안에 쩔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몇 년을 본 거죠 저희가. 이걸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조금씩 희미해지고 잊을 수는 있는데 네. 계속 언급을 하고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어떤 일이 지금 있었는지. 뭐 이렇게 이제 내란을 일으키고 실패하면서 이런 게 조금씩 드러났잖아요. 정말 우리 국민들 그리고 공직자분들도 이런 어떤 부당한 짓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로 뭐 살면서 약간의 어떤 융통성의 문제 이런 거 있을 경우가 있어요. 이게 네. 불법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뭐 일부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이런 건 완벽한 명백한 불법들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기록도 하고 밖으로 알리고 그럼요. 이런 게 진짜 필요한데 저는 21세기 최첨단에 이렇게 모바일 우주를 날아다니는 시대에 AI 시대에. 왜 점점 더 완전 과거 태행적인 제왕적인 이런 거에서 짓눌려 억눌려서 꼼짝 못하는 이런 행태가 됐는가? 예를 들어 종묘 그 신실에 들어갔다 이러면 진작에 그런 게 나왔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꼭 그걸 문건으로 몇 단계를 거쳐서 한참이 지난 다음에 과거대교에서 뭐 불꽃놀이를 하고 뭐 함정을 어떻게 이용했다 한다면 바로 나왔어야 되는데. 바로 나오는 게 정상인 그런 시대 아니냐고요. 그러니까요. 다 공직자들이 있는데. 오히려 옛날에 아날로그 시대보다 훨씬 퇴행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아하. 그렇게 겁이 나는 거예요. 서울구치소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서울구치소 그렇게 사적으로 황제 수감 생활하고 이런 것들 그럼 자기들도 그걸 거기서 모시면서 그게 부당하다 불이하다 하는 걸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아무도 그게 없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내란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곱씹어볼 부분이고 네. 공직자들의 자세 그리고 이 권위주의 이게 퇴행적인 모습은 이 윤석열로 끝내고 우리 새로운 새 시대로 가야 된다. 아니, 이걸 정말 끔찍한 이재명 게 정부에서 강조하는 만약에 거고요. 정말 예. 끔찍한 게 이 내란이 안 일어났거나 또는 내란이 실패하지 않았다 그러면 가려졌다는 얘기잖아요. 뒤집어 보면. 예. 그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그게. 내란이 성공했다면 저희가 이렇게 대화 나눌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요. 다 하늘나라 가서 손잡고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네, 정말 큰일 날 끔찍한 뻔했습니다. 시대가 정말 너무나 퇴행한다, 역행한다는 그런 느낌. 이걸 바로 잡으려고 네. 하니까 혼자 다 해먹어라 이런 플랜카드가 붙지를 않나. 그 퇴행을 붙잡고 있는 이 국민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최근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 예를 들어 그런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이제 통신 장애 뭐 등등등 하면서 이제 셧다운되고 하니까 네. 뭐라고 이제 말을 만들어요. 이재명 정부 되니까 되는 일이 없다, 무능하다 이런 식으로 바로. 윤석열 그 예산 안 좋아져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그거를 정상으로 돌리는 노력의 과정에 이제 막 걸음마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서 4개월 됐어요. 그 정도 이제 걸음마하고 있는 이제 거잖아요. 걸음마. 예. 거기서 그냥 엎어씌기 바쁘고 그런다 한들 그렇게 엎어씌는다 한들 본인들이 저질러 온 재상이 덮어지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반성이 없는 한 그들이 미래로 나가기 거의 불가능입니다. 네. 미래로 나갈 수 없다. 자, 저희가 참 우리가 밝혀야 될 부분들 그리고 되새겨야 될 부분들을 쭉 얘기를 했고 빵진숙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기분 좋은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코스피가 3,500 네. 넘어섰습니다. 더 갑니다. 더 갑니까? 예, 펀더멘탈도 그렇고. 아유, 깜짝이야. 더 갔다. 지금 환율 이런 거랑 예. 사실은 전통적인 어떤 경제학 개념, 전통적인 주식시장 이론으로 보면 환율에 반비례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은 다 깨졌어요. 아. 미국을 보세요. 미국에 아침에 이제 딱 눈 뜨면 네. 무슨 지표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 뭐 사상 최고치 뭐 이런 식의 이제 뉴스를 보잖아요. 맞아요. 전통적 이론이 다 깨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서로 반대로 노는 게 맞아요. 일반적인 예, 예. 이론이에요. 돈은 한정돼 있으니.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돼 있는데 주식 시장 올라간다. 원래 이쪽 돈이 이쪽 돈으로 올 때 그러니까요. 이쪽이 올라간다. 이런 게 이제 전통적인 경제적인 개념인데 네. 이미 복잡계 시대에 들어와서 완전히 다 깨져 있어요. 그러면 딱 하나 우리가 왜 확실히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냐면 네. 정부의 정책 방향, 그 방향성을 딱 보면 답이 나와요. 방향. 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그랬어요. 추세가 쉽게 안 바뀔 거다. 네. 이렇게 계속 선언을 방점을 했거든요. 그쪽에 찍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으로 그러면 시중 부동자금이 이제 4,300조다 이렇게 뭐 하고 네.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유입 인구가 느느냐 줄느냐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예, 늘고 있잖아요, 실제로. 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있는 거버넌스가 돈 바뀌고 있고. 우리가 동학개미가 서학으로 빠져나가는 게 지능순이다 이제 막 했던 거잖아요. 국장 탈출은 탈출 지능순. 지능순이다. 거꾸로 이제 국장 리턴이 이제 리턴이 지능순이 되는 지능순이다. 거죠. 그러기 때문에 더 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게 말입니다. 아마 추석 연휴 이제 밥상에 주식 얘기도 많이 이제 올라올 것 같은데 물론 저희가 뭐 주식 사세요 권유하는 거 아니지만 네. 세상이 바뀌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요. 특히 이제 저는 주식에 대해서 강조하는 건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의 자산 구성이 70% 이상이 부동산에 네. 묶여 있다 보니까 부동산은 썬크가 돼요. 아하. 또 잘못하면 진짜 썬크 코스트가 되기도 해요. 어... 자본의 회전율이
그렇죠. 뚝 떨어지는 게 사람들이 묶여 있는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70% 가량이 주식에 가 있단 말이에요. 주식이나 채권에.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동화 비율이 높은 거잖아요. 같은 돈이 똑같은 돈이 있는데 똑같은 네. 돈이 승수를 계속 창출하잖아요. 돌고 돌고 돌아서. 그렇네요. 그 효과로 뉴욕 증시, 미국 증시가 그렇게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정부 방향은 이쪽이잖아요. 승수를 창출하고 돌려라 이쪽이잖아요. 예, 법도 바꾸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방향성에서 더 올라간다는 게 예상이 되는 거죠. 물론 주식시장이 매일 올라가면 좋지만 이게 출렁이죠? 당연히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단기적인 어떤 등락 이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다. 큰 방향성에서는 어떤 때는 부동산을 부양하려고 하는 때도 있죠, 실제로. 뭐 그럴 수도 뭐 있겠고. 새로운 신축 이런 것들에 방점이 쏠릴 때가 있죠. 네. 그런데 지금은 분명한 방향성은 주식시장에 있기 때문에 또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네. 주식이 없는 분들이 스트레스 명절 때 받을지 모르니 혹시 또 밥상머리에서는 너무 많은 돈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는 걸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 펀더멘털이 바뀌고 있고 거버넌스가 바뀌고 있다. 이 정도. 우리 정부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거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고요. 이윤희 님이 신용환 교수님, 그럼 특검 파견 검사들 징계 없이 넘어가는 걸까요? 불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절대 지켜야 합니다라시면서 슈퍼챗과 함께 질문도 주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강력 경고를 하고 네. 보고 있는데 만약에 집단적인 어떤 행동으로 차후에 더 표출이 된다. 이런 거라 그러면 징계를 피해갈 수 없겠죠, 만약에. 피해갈 수 없다. 예, 그 법에서는 누구도 외예가 없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엄중 경고를 한 상황이고 법을 피해갈 수 없을 거다. 뭐 지금 계속 이렇게 집단 행동하면서 이런 모습 보이면 누가 용납을 하겠습니까? 네, 네. 짝퉁님께서도 아까 슈퍼챗에서 보내주셨는데 성북동에서 아까 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교수님 보내야 될 시간인데 가시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추석 덕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한가위 보름달이 휘영청 아마 뜰 겁니다. 지금 비가 내리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약간 흐리고 비가 내리고 하잖아요. 그거 보니까 보름날은 아마 보름달이 휘영철 뜨려고 미리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네. 골고루 여러분들 계시는 곳에 한가위 보름달처럼 골고루 다 같이 행복하게 보름달이 비추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예. 연휴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네, 네. 잘 보내십시오. 네.